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제가 한참 맘스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방송들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길게 1시간씩 담아놓은 화면들이 있어서 짧게 보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제 거 보고 맘스 라디오 들어가서 보시고 그 필요한 부분 다시 저한테 와서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바람, 정말 바람이 난 걸까? 아닌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상하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바람일지 아닐지. 근데 사실은 이혼을 하실 용기가 없다면 특별히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다고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다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바람은 모르고 지나가면 가장 좋고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되려 당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혼을 하자고 나온다든지. 근데 아무 대비 없다가 이혼을 하자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혼할 이유를 찾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 이유를 찾거든요. 그런 걸 고민해보면 그래도 미리 알고 있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위험하다. 갑자기 이혼을 청구해 올 수 있잖아요. 소송을 걸어오거나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상할 때 그 이상한 이유를 찾아보고 싶으실 때 남편의 어떤 행동이 바람일까? 어떨 때 의심하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핸드폰에 비번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 그럴 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비번을 알려주면 괜찮습니다. 비번을 알려주시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비번이 생기거나 지문 인식을 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공개한다. 네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닥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도저히 비번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거는 거의 90% 확률이 높습니다. 10%는 도박을 하거나 시댁에 돈을 몽땅 주거나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 은행 그 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닌 이상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상담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90%는 여자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너무 핸드폰을 오래 보고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변비라 그러면서 변비인데 매일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변비인데 어떻게 매일 화장실을 갑니까? 변비여서 화장실에 매일 가서 노력해 보는 거다. 그냥 변비약 먹고 빨리 해결하시라 그러고 유산균 사드려가지고 좀 유산균 드시면서 변비가 빨리 해소되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런데도 그런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나 이런 곳, 담배나 아니면은 안 하던 심부름을 계속 하겠다고, 슈퍼에 자꾸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가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혼자 가겠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좀 의심스럽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카드가 생겼을 때 그 카드 내역이 나한테 오거나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알림이나 모든 것이 회사로 가거나 이메일로만 도착하게 해놨을 때 그럴 때도 조금 의심스럽죠. 제가 아는 분의 남편분이 바람이 났을 때 카드 내역을 나중에 살펴봤더니 2인분씩 먹은 내용만 가득 찍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2인분씩 먹는 거를 쓰기 위한 그 여성을 위한 카드로 들키지 않으려고 따로 마련하신 거죠. 근데 결국은 잡으려고 들면 잡히니까요. 잡혔습니다. 그래서 큰 편지 풍파를 겪었지만 두 분의 여전히 잘 사세요. 잘 사시고 해결했고 그 여자분하고도 잘 해결했고 해서 잘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비번만은 자동으로 걸려도 카카오톡 비번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거든요. 카카오톡 비번을 생성해 놨다. 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남자분들이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친구들한테 자꾸 나쁜 영상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애들이 볼까봐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봐도 되잖아요. 그쵸? 나쁜 영상, 나쁜 영상이 뭐예요? 그죠? 야한 동영상, 이런 게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내하고 같이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걸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보면 좋아요. 같이 보시는 방법도 제가 좀 가면서 일러드릴게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분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바람 상대는 누굴 확률이 높냐? 첫 번째, 직장 동료, 남자거나 여성이거나 아내의 바람 피는 사람도 오피스 허즈밴드나 남편이 바람 피는 사람도 오피스 와이프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한 40%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동창회.
굳이 안 나가도 됩니다. 어릴 적 친구들 만나면 좋죠. 근데 뭐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릴 적 친구들 만나면 옛날 그 모습 같고 문득문득 식당 이런 데서 보면은 동창회 하시는 분들 60, 70 먹어서도 야, 넌 그대로구나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저렇게 노안이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때 그 모습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반갑죠. 근데 반갑지만은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분별한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절제되지 못할 바엔, 흔들릴 바에는 가지 마세요.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창을 가장한 꽃뱀들도 제비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뭐 동반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술집에서 부킹이나 헌팅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술집에서 만나서 이게 운명인 것 같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뭐 운명이죠. 훗날 운명, 혼쭐날 운명이긴 하죠. 근데 뭐 그것도 뭐 새로운 설레임이고 뭐 잠깐 그러다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너무 깊게 가서 뭐 가정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소 여성과도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 여성하고 보통 만나는 거는 외도라고 하거나 성매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업소 여성한테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큰 회사 미국 변호사분이신데 그분의 친구분이 베트남에 가서 성매매를 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도 있대요. 이거는 뭐 미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기혼인 경우는 참 기함할 일 아닙니까? 해외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것도 성매매를 한 여성과 그거는 분명히 그쪽 부모님은 모르시거든요. 그 남자분이 그 성매매 여성과 결혼한 그냥 베트남 여성인 줄 알지 성매매를 하던 베트남 여성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소 여성하고도 바람을 피고요. 아니면은 친구를 통한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유부남 유부녀끼리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남을 소개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다 지나보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서로 전혀 책임감은 없고 즐길 것만 즐기고 뺏을 것만 뺏고 이런 관계일 뿐이지 둘이서 사랑한다느니 뭐 이런 거는 서로 간에 그냥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짓을 하지 않도록 좀 남편분이 만약에 의심스럽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 남편이 어디를 다녀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여자나 남자들 상대방한테 누가 생긴 것 같은 직감은 여자가 물론 더 뛰어나긴 하지만 아내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또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바람의 증거는 어떻게 잡을까요? 휴대폰 사용 내역을 일단 떼보세요. 요즘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떼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떼도 뒷번호가 다 공개되지 않고 앞번호 010 뭐뭐뭐뭐 그 네 글자 그것까지밖에 확인을 못하는데 그것도 뭐 똑같은 사람이 몇 명 겹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반복되는 전화번호는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반복되는 번호가 있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가끔 이렇게 다 지우고 들어온다고 해도 가끔 못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문자를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확인하거나 카카오톡은 사실은 PC로 연동해 놓으면 PC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남편분 주무실 때 아니면 아내분 주무실 때 카톡을 PC에다 깔아갖고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근데 잡고 나서 이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굳이 이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내 가정을 버리진 않겠다.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위험스럽진 않다 할 때는 굳이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씁쓸합니다. 메일을 들어가 보시면은 메일로 막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은 충격들이 굉장히 심하세요. 왜냐면 글로 쓰기 때문에 더 아름답거든요. 뭐든지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왜 소설을 영화로 옮겨 놓으면 영화는 훨씬 그 글보다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글이 더 아름답고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일 들어가 보시면 확인은 가능한데 그 메일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의 기분에 휩싸여 쓴 글이니까 그걸 발견하셔도 이성을 찾으시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남편의 이런 행동 바람일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러면은 확인 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